네, 반갑습니다. 통영 신진호 옥선장입니다. 지금 태풍이 오고 이래서 지금 배 단둘이 하러 배 가봐야 될 것 같고 텔레비 보다가 심심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잘 보이든 안 보이든 모르겠고 내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실제로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보면 좀 아시고 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풍이라고 하지, 낙하산. 풍이라고 하는 낙하산인데 이 앞이 납을 크게 달아가지고 풍을 깔아앉혀가지고 풍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 공하고 납하고 그리는 수심 깊으면 깊을수록 이걸 깊이 주는 게 유리한데 대부분 한 20m씩 30m씩 줘요. 수심 얕은 곳에서는 이걸 한 15m 정도 주면 되고 수심 좀 깊은 곳에서는 한 25m 30m 정도 주면은 낚시하는 데 물 속에도 우조르, 중조르, 쏙조르가 있어요. 이 조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두시면 낚시 시울이 반듯하게 잘 서면서 낚시 시울이 뒤로 안 날리고 앞으로 안 날리고 꼿꼿하게 잘 서서 낚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울이 앞으로 날리면 우주 공조력으로 좀 당겨가지고 풍을 약간 뒤집어 버린다 그렇게 하고 공줄을 조금만 당기면 도움이 됩니다. 바람 속도, 조류 속도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이거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이 거리를 좀 멀리 주고 날씨가 좋을 때는 이걸 좀 거리를 좀 가깝게 주고 이건 이제 풍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낚시에 대해서 관련 소리고 네. 솔직히 우리 배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어쩔 수 없어 뭐 10명씩 이렇게 있어서 낚시를 한다고 계산 잡았을 때 줄싸움을 한다는 거는 어떨 때는 앞에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뒤에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중간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시티다 있고 한데 그게 큰 문제될 건 없고 큰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만색이 삼치, 다랑어, 줄참치 이런 게 잡혀가지고 입집하고 갖게 돼가지고 뭐 서리 내 똘똘 말아가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림을 한 그려봤습니다. 5m, 6m, 5m, 10m, 15m 쫙 해가지고 100m까지 한 그려봤습니다. 100m까지. 실제로 낚시하는 그 장면 그 자체 그대로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낚시를 초보자도 그렇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실 거고 경험이 많으신 분,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수심이 0m, 0m부터 해가지고 수심이 100m라고 가상을 했을 때 실제 상 그대로 100m라고 계산 잡았을 때 상당히 애로운 점이 많아요. 저녁에는 솔직히 바닥층 100m 여기서 낚시 시울에 들어가가지고 바닥에서 1m, 2m 띄워가지고 여기서 큰 대물들을 몇 마리 잡긴 합니다. 근데 사실 바닥에서 2m 띄우세요, 3m 띄우세요 라면 5m 띄우세요 라면 그 감을 잘 몰라요. 낚싯대 끄트머리에서 초리대가 훅 오라졌을 때 이 속에 사실 볼 속에 뽕돌이 폭 처박혀가 있는데 이거를 초록대 끝이 뿅 뜰 때까지가 놔놨다가 딱 했을 때가 그때가 0점이에요. 0점. 여기서부터 전동릴의 수심을 딱 보고 2m, 5m 딱 들어 놓으면 되는데 낚싯대가 뻣뻣한 상태에서 2m 떠세요 이러면 이거 헛줄만 하더라도 막말로 그건 한 8m 정도 돼요. 헛줄만 하더라도 탱글탱글하게 당길 때까지만 탱글탱글할 때까지 당겨야 되고 5m, 6m 당겨야 되고 뽕들 처박힌 걸 들어 올려 하면은 1, 2m 더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록대 같이 펑 들렸다 하더라도 추가 따겠다는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을 말을 하다가 뭐 자기 전동리를 한 약 100m 나올 겁니다. 이건 아니고 저럴 때 손으로 확 돌려가지고 저럴 때 같은 머리가 쉥 오그라졌을 때 이때도 뽕돌이 벌써 처박혀가 있다고요. 이럴 때 사사사사사사 전동리를 사사사사 돌려보면 이럴 때 뽕돌이 저럴 때 같이 뿅 뜰 때가 있습니다. 뿅 뜰 때가 딱 0점 수심이에요. 그때 수심이 예를 들어서 뭐 기둥줄 뭐 20m 빼삐고 지부등하고 이거 한 5m 빼삐고 약 30m 빼삐고 100m라고 가산했을 때 그러면 자기 전동리 약 한 65m, 60m 정도가 100m 수심이에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100m라고 계산했을 때, 이게 100m입니다. 100m라고 계산하면
전동릴 수심을 여기서 배에서 전동릴 수심을 딱 맞췄을 때 예를 들어서 뭐 65m가 전동릴 수심이 낮다. 그러면 전동릴 수심은 여기가 같은데 그지 집어등 쪽에서 집어등 쪽이 0점이니까 집어등 쪽이 여기서 65m 하더라도 해도 이거 5m 기둥줄 5m 빼비고 집어등 이거 가지줄 이거 2m 이거만 하더라도 10m니까 따지고 보면 20m 아닙니까? 20m 빠지지 가지줄 이렇게 연결하기 쉽다니까 2m 간격으로 바늘이 쉽게 신게 이것마다 20m 그러면 65, 75, 85, 95m 정도 되겠죠. 이쪽에는 내가 어탐계를 설치를 해서 어탐 프로타를 본다고 가상한 그림이고 이쪽에 낚시 시우를 한다는 가상했을 때 그림인데 제 말이 뭐 잘 전달이 될지 안 될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낚시를 하다 보면 이 수심을 잘 맞춰야 물고기를 잘 잡을 수가 많이 잡을 수가 있고 잘 잡을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심을 잘 못 맞추면 정말 풀치만 잡고 정말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정말 미끼만 톡딱 못 빼고 어떤 사람은 막 큰 것만 듬성듬성 잡으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왼쪽 편에 이쪽에 어탐 그림을 한 그려봤는데 실제 산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m라고 계산 잡았을 때 바닥에서 한 15m 정도 떠가지고 기록이 허브지하게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이 대물 칼치짜리인지 저도 잘 몰라요. 낚시 시우를 잘 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다 틀리는데 전동릴이 줄이 많이 감기고 작게 감기고 전동릴이 크고 작고 따라서 메타 숫자가 다 달라요. 한 5m에서 한 20m 정도 갭이 생기더라고. 근데 이제 배 전체를 딱 봤을 때 배 전체 예를 들어서 20명이 다가 낚시를 한다 그러면 배 전체를 이제 첫 탕은 낚시 시울이 거기 많이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첫 탕은 사실 정확한 수심이 안 되고 둘째 탕, 셋째 탕부터가 정확한 수심층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두세 번, 서너 번 딱 해보시고 막 커피 가지러 간다, 뭐 물 가지러 간다, 뭐 오돔누로 간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오며 가면 이쪽 라인에 사람들 전동릴 수심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배에서 공통 수심이 나옵니다. 야, 65m가 공통 수심이구나. 저 사람의 닐이 작은 게나 75m 들어갔네. 저 사람의 닐이 큰 거고 줄이 많이 감겨 생겨나 뭐 55m 들어갔네.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한 바퀴 훌 돌아보면 공통 수심이 딱 나와요. 전동릴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20명에서 공통 수심 딱 나옵니다. 70% 정도 공통 수심이 나와요. 나머지 한 20, 30%는 전동들이 크고 작고 줄이 많이 감기고 작기고 감기고 따라서 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공통 수심 전동들이 맞는 수심끼리 맞추면 65m가 막말로 오늘의 공통 수심층이에요. 이거를 한번 캐치도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닥층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이 그림을 내가 이렇게 한 개 두 개를 그려봤어요. 전동릴을 확 돌리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볼 때는 안 좋다고 봅니다. 전동릴을 돌리는 순간 고기를 다 쫓아버리고 고기가 온 것을 놀래키 가지고 고기를 다 도망버리게 하고 그래요. 또 진짜 올리고 싶으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보드랗게 2m씩 소리 소문 조용하게 하고 2m씩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집어등 쪽에서 첫 고기를 잡아놨을 때 집어등 쪽에서 첫 고기를 물렸다 계산 잡았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갖다 뽕돌에다가 물 잡아놔놓고 집어등 10분 반을에다가 뽕돌을 물려놔놓고 올리브로 돌려보려면 더 이상 고기가 없는데 올려봐봐야 헛방이라요. 이런 생각과 이런 계산관을 상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고정시켜 놔놓고 판단하고 캐치하는 게 100번 빨라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심이 100m입니다. 수심 100m인데 80m, 100m, 95m, 80m, 85m를 계산 잡았을 때 가만히 놔놓는 거예요. 가만히. 이게 이제 집어등이고 바늘 10개 2m 간격으로 바늘 10개 20m 주 800, 900g 이렇게 됐을 때 가만히 놔놓는 거예요.
가만히 놔놓고 9분 반에서 고기가 잡혔는지 10분 반에 잡혔는지 7, 8, 9, 10분 반을 미끼를 떼먹었는지 안 떼먹었는지 이거를 감지를 해야 됩니다. 감지를 해가지고 좀 하시면 되고 막 이거 바늘 막 이값 싹다 따온 빼고 뭐 7번 바늘 한 마리 물렸더라. 그러면 더 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한 가감하게 10m 정도 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수심을 잡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이렇게 딱 잘라서 한 30m씩, 20m씩, 20m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하면 5m씩이나 10m씩 찾아가면 돼요. 이번에는 전동릴 수심을 65m로 한번 해보시고 두 판은 해봐야 돼요. 두 판 해보고 미끼를 어떻게 떼먹더라. 7, 8, 9, 10분 반을만 떼먹고 안 떼먹더라. 그러면은 더 이상 내려오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요. 땅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낚시를 하셔야 돼요. 이래 하다가 이때가 시간대가 말을 하다 하면 5시, 6시, 7시 시간대예요. 해가 지기 전 시간대입니다. 해가 지고 집어등 불을 밝히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러다 보면 이 고기가 금세 떠오릅니다. 10m씩 15m씩 떠오릅니다. 이것이 그때 이제 이 기록도 같이 떠올라요. 이 기록도 같이 떠올라요.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집어등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러면 바닥에서 15m 막말로 25m씩 떠오릅니다. 이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되고 수심이 깊어질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좀 애로운 점이 있습니다. 수심이 너무 깊다 보니까 나 전동릴은 55m에서 고기가 물던데 옆에 또 친구분이나 옆에 일행분들은 또 뭐, 나는 75m에서 땅에서 물던데 이렇게 해요. 전동릴의 줄이 많이 감기고 작게 감기고 전동릴이 크고 작고 따라서 이 수심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자기 고기 무는 수심층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돌리지 마시고 가만히 놔놓는 것이 훨 빠르고 훨 많이 잡고 잘 됩니다. 이것이 앞전에 솔직히 깨놔놓고 거짓말 안 하고 조항이 정말 들쭉날쭉 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수심이 60m 안짝에서 물 때는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수심이 80m 넘어서 버리면 수심에서 헤매입니다. 헤매. 와, 나는 55m에서 물던데 나는 75m에서 물던데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겠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겠고 나는 풀치만 물고 누구는 대물만 물고 누구는 대치만 물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은 돌리지 마시고 가만히 놔놓는 게 훨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심층을 딱 맞춘 상태에서는 가만히 놔두시는 게 영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한 두 가지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는 바닥에서 25m 띄한 상태였고 이거는 바닥층에서 낚시하는 상태는 두 가지를 그림을 그려놨는데 만일에 아니고 실제 상관이지만 두 사람이 왔다 뭐 세 사람이 왔다 그러면 한 사람이 캐치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캐치를 하면 세 사람 다 말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이 딱 캐치를 해가지고 야 니네 바닥에서 5m만 떼어가 낚시를 해봐라. 나는 바닥에서 10m 떼어서 낚시를 해볼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고기를 바로 찾아냅니다. 그러면 따지고 니는 100m부터 해갖고 80m까지 낚시를 하고 있고 나는 80m부터 해갖고 60m를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바늘 20개를 달한 택이지. 10개씩 1번 사람과 2번 사람 10개씩 가지고 20개를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고기가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야 3번 바늘이 고기가 물더라. 그러면은 바닥에서 한 10m만 띄어서 딱 하면 1번부터 해갖고 10번까지 쫙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 10m 띄운 사람은 5m 내려야 되고 이 사람은 5m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심을 쫙 맞춰가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우리 배 한 배를 탄 20명이 쫙 같이 해 나갔을 경우에 조항이 진짜 좋습니다. 나는 땅치기 하고 니는 20m 뛰어가고 나는 땅치기 하고 니는 30m 뛰어가고 이러면은 집어청이 막 깨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일괄적으로 바닥에서 15m 띄어서 합시다 하면 일괄적으로 바닥에서 15m 띄어서 하면 집어가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어등도 그렇고 미끼도 그렇고 칼치청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칼치청이에요. 칼치청. 칼치청이 어탄기를 딱 보면 칼치청이 예를 들어서 뭐 수심 100m 같으면 70m 전후래하고 칼치청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m 전후에서 10m 올리시든지 10m 내리시든지 하면 딱 맞습니다.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각자 전동릴 줄이 몇 호 감기고 합사줄이 몇 호 감기고 전동릴이 크고 작고 따라서 수심 변차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 많이 안 나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상대성으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 75m 하면 75m 얼추마다 떨어져요. 그 중에 이제 닐이 줄이 많이 감기고 작게 감기고 따라서 수심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거진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하시면 조항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내 이야기입니다. 내 옥선장 이야기인데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솔직히 그 우리가 낚시하다 보면 이 나이스머리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지는 못해요. 일본 경계선이다 보니까 넘지는 못하고 또 요렇게 돼갖고 이거는 전라남도 경계선이 또 요렇게 있습니다. 동년과 전라남도 경계선이 거기에 남지를 못해요. 이렇게 형성이 돼갖고 막말로 이 안에서 낚시를 하는데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스머리라 하는 여기서 낚시를 많이 하는데 앞전에 여기 배가 막 한 6, 70치 정도 몰려가지고 여기서 낚시를 했는데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항이 조금 반반 부진했고 최대한 나이스머리 쪽에 많이 붙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잡은 사람도 있고 꼴방 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였는데 이때 수심이 105m 이럴 때입니다. 말이 105m지 고기는 70m 있는데 100m 낚시하면 빵, 80m 낚시해도 빵, 60m 낚시해도 빵, 75m 전후 딱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한 배를 타도 그런 조과가 20명이서 한 배를 타가지고 20명이서 낚시를 해도 누구는 많이 잡고 누구는 못 잡고 이러는데 이거는 기술이고 실력이고 짬밥입니다. 수심청을 못 찾아서 그래요. 수심청을 잘 찾았으면 20명 전원이 다 많이 잡을 수 있고 한데 자기가 잘 모르면 옆 사람이 가르쳐 줬다든지 선장이나 사무장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하면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조금 따라주시면 조항이 많이 살아납니다.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막 하시면 조항이 많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50m에서 고기가 막 무는데 그러면 막말로 찌는 풀치만 잡아요. 그건 풀치청이라요. 풀치청이고 아닙니다. 그 65m 전후에서 하면 바닥에서 20m 떼어서 하시면 큰 거 작은 거 섞어서 잘 뭡니다. 이렇게 하면 나가 바닥에서 20m 딱 떼어서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이 고기가 오는데도 시간이 한 30분씩 1시간씩 걸립니다. 낚시 한 번 하는데 솔직히 뭐 빠르면 10분이고 늦으면 15분, 20분, 30분까지도 가요. 밤새도록 뽕돌로 던진다 그러다 많이 못 던집니다. 엄청 많이 던지고 어깨가 볼라질 것 같아도 그리 많이 못 던지. 기다리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무는 시간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 낚시를 딱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으면 2번이 올렸다. 2번이 이제 바늘이 배 위로 올랐다. 그러면 1번 이 사람이 탁 던져버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1번 이 사람이 바늘을 탁 던져버리고 2번은 배 위로 올라빼고 또 다 됐다 그러면 2번 이게 다 했으니까 던질 차례가 됐다. 던질 차례가 되시면 3번 2번이 올려주시면 3번 이 사람이 니를 감아갖고 올려주시면 집어등이 배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이 탁 던져버리면 이 사람이 간격이 엄청난 간격을 차지하면서 낚시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던질 수도 있고 돌리친다 이렇게 3번 이 사람이 올라왔을 때 3번 이 사람이 집어등이 배에 손에 잡혔을 때 2번 이 사람이 던져주면은 편안하게 낚시할 수 있고 쉬울 사람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 내려가고 또 반대로 또 이 사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진짜 고기를 다 작업을 다 하고 미끼를 다 꽂고 이 사람이 던질 차례가 되면 이 사람이 또 올려주면 이렇게 이제 계속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기아가 막 물리갖고 돌아가듯이 한 사람 올려주면 한 사람 내려주고 한 사람
올려주면 내려주면 한 사람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줄싸움도 안 하고 이 고기가 이게 이제 고기가 주르주르 물든 고기들이 미끼가 없어졌단 말이다. 고기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탁 안착되고 나면 이 고기가 또 옆으로 딱 간다고. 이 고기 옆으로 딱 가고 이 고기가 그쪽 고기가 우르르 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늘이 없어졌다고. 그럼 이 사람이 또 내려온다고. 이 고기가 또 이쪽으로 온다고. 이쪽 온다고. 이 고기를 도망 못 가게 딱 보도만 놔놓고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고기를 딱 보도만 놔놓고 이렇게 좌로 우로 우로 좌로 우로 좌로 이렇게 하시면 조항이 정말 좋습니다. 이 호흡이 잘 맞으면 없는 고기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잘 됩니다. 이것이 말하고 실제 행동하고 경험하고 잘 안 맞아지는데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옆 사람하고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라오면 던져주고 내려가면 올려주고 올라가면 내려주고 서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딱 돌려치주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되고 고기도 많이 잡을 수가 있고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안 헝클리고 고기를 잡으면 즐겁겠지. 헝클리고 고기 안 잡히고 그러면 짜증나고 힘들다네. 누구도 힘들고 힘들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다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멀리서 와가지고 고기를 조금씩 잡아가지고 서로서로 기분도 좋고 집에 가지고 가도 즐겁고 먹을 것도 있고 낚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지. 나도 니도 고기 못 잡고 집에 오면 상당히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수심 100m는 솔직히 1년 연중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되고 수심이 지금 45m로 45m 수심을 길이 봤는데 50m 안짝에서 고기가 물 때는 50m 안짝에서 고기가 물 때는 상당히 수월하고 재밌고 빠르고 좋습니다. 몇 발이나 수심 50m 기둥줄 집어등 막말로 20m 30m 그러면 절반을 차지해 버렸어요. 막말로 수심 50m에 25m를 절반을 차지해 버렸어요. 고기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고기가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자기 전동릴 20m 25m만 내리시면 수심층 다 차지합니다. 수심층 다 찾아요. 그러면 지가 고기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때가 조항이 제일 좋아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은 8월 초경에는 항시 장마 핑계대고 녹조, 적조 물 색깔 핑계대고 이런저런 거 수심 핑계대고 고기 찾아다니고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적조, 녹조, 장마 물 핑계도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이번 태풍 계기로 해서 고기가 이제 수심 얕은 쪽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심이 50m 안짝에 들어오면 우리가 말하는 봉사여 주변 욕지도 밑에 갈도 밑에 자사리 밑에 국도 밑에 국도 안에 국도 옆에 홍도 옆에 고암 간여 주변에 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낚시를 하면은 대부분 50m 정도 보시면 돼요. 그때는 고기 양도 많고 씨알도 좋고 마리수도 많고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때가 아마 9월 초경 9월달 한 달 풀 안 될까 싶어요. 지금은 배를 타고 3시간씩 배 속도에 따라서 배를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천천히 가고 따라서 틀리지만 배를 타고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가가지고 나이스머리까지 가가지고 수심 90m 100m까지 가가지고 이리저리 낚시를 하는데 수심 못 맞춰서 고기 못 잡고 수심이 깊어서 낚시가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양이 작고 수심 100m 가는데 알치만 풀치만 잡히고 그거는 수심층을 못 맞춰서 그래요. 그 와중에 큰 거 작은 거 잡는 사람도 잘 잡아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해놓고 이 넓은 바다에 딱 갔을 때 나이스머리 딱 가면 솔직히 우리가 1마일 0.8마일 0.5마일씩 따라가고 낚시를 합니다. 바둑판 알라놓듯이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배들이 총총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레이더를 6마일씩 이리 털어가지고 봐봐도 빠꾸만 구멍이 없어요. 빠꾸만 구멍만 있으면 여기 가서 낚시하면 되겠지. 빠꾸만 구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스머리 선을 넘고 나이스머리에 걸려가지고 해양경 비징 쫓겨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고 이러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자리가 없어요. 그럼 또 옆으로 또 가고 하고 이러는데 이 넓은 바다에 동서남북을 가다 보면
동쪽에서 터지고 서쪽에서 터지고 남쪽에서 터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고기 확률 좋은데 지금철에는 수심 깊은 데만 물더라 그러면 다 깊은 데만 찾아가요. 깊은 데만 찾아가다 보니까 배들이 찢길되고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많이 잡고 누구는 못 잡고 누구는 뭐 고기를 갈라먹고 뭐 누구는 줄싸움 하고 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날 운인 것 같아요. 배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9월달 되면은 수심 얕은 층에서 물면 누구나 쉽게 손쉽게 많이 즐겁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옥선장 제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 하시는 분들은 극히 일을 잘 안 돌립니다. 딱 수심 딱 예를 들어서 뭐 지부층이 어디에 있더라, 지부층이 70m 있더라, 그러면 전동릴 60m 딱 해가지고 고정 때립니다. 전동릴 60에가 고정 때리면 얼마나 떨어져요. 그러면 지부던 쪽에서 고기가 무는지 뽕돌 쪽에서 고기가 무는지를 감지해가지고 임기를 따먹는지 고기가 잡히는지 감지해가지고 여기서 10m만 올리시든지 10m만 내리시든지만 딱 하면 답 딱 나옵니다. 가만히 놔두시오. 가만히 놔두시면 그냥 주렁주렁 뭐 줄 다 탑니다. 줄 다 물어요. 정확히 말하면 수심 100m다 이거지. 수심 100m인데 고기는 70m에 딱 있습니다. 기록 70m 있으면 자기 전동릴 60에 딱 놔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고기 다 물어요. 이거를 돌려버린다 아닙니까? 돌려버리면 칼치가 수온에 따라서 수온이 지금 28도 정도 29도씩 나오는데 수온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생기긴 합니다만은 들물 날물 더물에 따라서 많이 배수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거리 팍팍 안 반해요. 팍팍 안 반하기 때문에 70m 기록이 딱 되어 있다. 그럼 70m 층에서 갈치가 딱 놀고 있습니다. 이 층에만 집어등을 낚싯바늘만 딱 갖다 놓고 가만히 계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후루룩 물고 따먹고 잡히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돌리고 쓸데없이 왱왱왱 하면서 전동대를 전기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고기 다 쫓아버리고, 고기는 70m 있는데 나 낚싯바늘은 50m 가가 있어요. 그럼 또 고기 안 물어요. 한 마리가 계속 흔드는 거, 한 마리가 계속 물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옥선장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낚시를 하다 보면 그 낚시 용품점에서 줄잡이 와이어 같은 거를 막 파르고 이래요. 와이어 거기 제법 한 3mm, 5mm 되더라고. 그런 거는 멧돼지나 잡으러 가시면 되지. 그 와이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줄잡이로 사용하면은 그게 수꾸르나 프로펠러에 감기기라도 하면 막말로 수꾸르가 뽀사집니다. 그 쫓겨난 와이어가 무슨 수꾸리로 뽀사뼈겠냐고요. 톱질하는 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톱질을 해빕니다. 수꾸르나 사오드나 치가 뽕돌이 매달려 가지고 통통통통 두드리면 FRP에 빵꾸도 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생기고, 바다 낚시는 바다 낚시 용품을 쓰시면 좋습니다. 좋고, 줄잡이 이런 거 고무로 된 거 낚싯줄로 만들어진 거 좋은 거 많은데 와이어를 쓰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집어등도 2개, 3개 달 필요도 없고, 어부들 쓰는 거 5,000원짜리 집어등 거 좋은 거 많습니다. 그거 한 개 쓰시면 하루 사용하는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풍을 넣고 낚싯을 넣고 배가 설치되고 배가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수심 예를 들어서 50m, 70m, 뭐 90m, 100m 있으면 쫙 내려가지고 집어층이 어탕기에 포로타를 보면 집어층이 70m 이렇게 딱 이렇게 돼가집니다. 이 안에 칼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칼치가 있기 때문에 집어등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1번 바늘, 2번 바늘, 3번 바늘, 5번 바늘, 7번 바늘 이렇게 딱 놔놓고 가만히 놔두시면 고기가 땀삼 따문 잘 뭅니다. 잘 무는데 이거를 감아 올려버리거나 돌려버리거나 이래버리면 지금 칼치는 70m 여기에 딱 이렇게 돼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이 칼치 예를 들어서 3번 바늘에 칼치 한 마리 무는 칼치가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리밖에 안 물고 이값은 도망갈 필요가 없고 자기는 수심 60m, 50m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딱 수심 딱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0 아니 65m 65m 자기 전 논일 65m 딱 날아놓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서 바늘이 고기가 차차차차 몹니다. 집어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차차차차 몹니다. 한 마리가 물어도 털털털털, 두 마리가 물어도 털털털털, 세 마리 네 마리가 물어도 털털털털, 다 물어도 털털털털 합니다. 이건 한 마리가 털털거리는 건지 열 마리가 털털거리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줄을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집어청이 뚱뚱할 때가 있습니다. 뚱뚱할 때가 있을 때는 뭐 올리도 도움이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어청이 뚱뚱하지 않고 가늘게 됐을 때는 가만히 놔두시는 게 혼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경우 실제 상황인데 손님이 없어가고 8명, 10명 태워갈 때가 있습니다. 8명, 10명이 태워갈 때는 대부분 손님들이 2대씩 펼쳐갖고 낚시를 해요. 2대를 펼쳐갖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쁘다 보니까 안 돌립니다. 안 돌리고 한 마리가 물든 10마리가 물든 가만히 놔놓습니다. 줄 다 탑니다. 바쁩니다. 그러면 이거 올려갖고 작업 딱 해놔놓고 이것도 던져놔놓고 이것도 작업 딱 합니다. 이거 돌릴 여가가 없기 때문에 안 돌렸어요. 안 돌린데도 줄 다 타있습니다. 다 물려집니다. 이것이 낚시입니다. 이것이 낚시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 마리가 물든 막 자기가 바쁘다 생각하면서 꽁치 썰어야지 뭐 단둘이 해야지 바쁘다 생각하고 있어요. 돌릴 여가가 없습니다.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안 돌리는 것이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가만히 놔놓고 수심 딱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쥐가 이 바늘에 고기가 없는데 자기 다음 바늘 고기가 못 물어줘야지. 다음 바늘 고기가 물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옥선장 쓸데없는 이야기고 쓸데없는 낚시지만 다 잘 하시지만 그 와중에 낚시를 처음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낚시를 한번 따라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심이 얕은 데에서는 고기 잡기가 쉬운데 수심이 깊은 데서는 고기 청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딱 막말로 3번만 해보면 돼요. 바닥 찍고 5m 들어서 낚시 한번 딱 2-3번 해보고 안 물더라. 그러면 다음 봤을 때는 10m 딱 뛰어서 또 2-3번 딱 한번 해보고 안 물더라. 또 다음 판에 또 10m 또 뛰어. 그래 딱 한번 해보고 한 마리 물더라. 거기 수심청이에요. 그러면 바닥에서 30m 떠가지고 고기가 문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냥 수온이 지금 고수온이 28도, 29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떠요. 저도 헷갈릴 정도로 고기가 20m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칼치, 지깅, 애깅 이런 것들이 더 잘 된다, 빠르다 이라는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수심 100m인데 칼치가 20m, 30m 있습니다. 한장을 놀아도 압니까? 부실이 참치, 만색이 뭐 물고기가 눈에 다 보여요. 물이 따뜻하다 보니까 지상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낚시는 실제 땅바닥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기가 없지, 빵 차지. 고기를 찾아서 올라오다 보면 고기를 찾아집니다. 수심 깊으실 때는 이런 이야기가 해당상이 되고 수심이 50m 전후에 있을 때는 돌릴 필요도 올릴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수심이 50m께나 바닥에서 5m를 띄워도 10m를 띄워도 가만히 놔놓고 자기 전 녹릴 수심 보면 10m, 25m, 15m 놔놓고 가만히 놔놓으면 짱마다 떨어져가고 다 뭡니다. 그때가 속도도 빠르고 시간도 좀 단축되면서 양도 많고 그래요. 그 시기가 아마 9월, 10월이 안 되실까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들 좋아졌고 한데 코로나 핑계대고 뭐 이런저런 거 물난리 핑계대고 뭐 이런저런 있는데 같이 낚시 오시면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사무장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낚시도 좀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돌리지 말 거 수심 체크 한 번, 2번, 3번 해볼 거 10m씩 띄워서 한 번, 2번 해보고 10m 뛰어서 2-3번 해보고 이거 유의하고 집어넣은 한 개만 달아갖고 하는 게 좋고 와이어 기둥줄 안 쓰는 게 좋고 장갑, 칼, 기본 가위 이런 건 필수고 또 뭐 꼴뚜기 바늘, 타이레바 바늘, 뭐 깃털 바늘 이런 것들도 잘 될 때는 엄청나게 잘 돼요. 통할 때는 안 통할 때는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어부들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단순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거 그냥 밋밋한 바늘
축강에 또 고기가 잘 문다 안 문다 따라서 그날에 야간 그 고무 바늘이 이렇게 칼집 바늘이 이렇게 크지요. 칼집 바늘 이렇게 큰데 이 고무 색깔에 따라서 그날에 잘 타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러고 뭐 깃털이 있는 거, 트랙이 있는 거, 꼴뚜기 있는 거, 호르륵이 있는 거, 막 바늘 종류가 참 많은데 그날 잘 무는 바늘 세 가지 정도 종류를 판단해 가지고 잘 무는 바늘로 이리저리 선택해서 가지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내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수심 몇 메다를 가느냐에 따라서 수심 몇 메다 층이 잘 되더라 하더라에 따라서 그날의 조항의 변수가 많이 생기고 하지. 뭐 1번 자리가 좋더라, 5번 자리가 좋더라, 뭐 10번 자리가 좋더라, 안 좋더라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필요 없고 또 진짜 필요한 거는 나가 좌측 편에 섰느냐 우측 편에 섰느냐가 그날의 복이고 운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리는 중요하지 않고 동쪽에 선 서쪽 1번 자리 서면 시원하다. 뭐 그늘에도 햇빛이 뜬다 안 뜬다. 줄이 배 밑에 들어간다. 아니다 배 밑에 반 들어가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자리는 중요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그 멀리서 오신 조사님, 형님, 아버지 뭐 다음 동생들 뭐 이러지만은 공평하게 그냥 자리 추첨을 해가지고 단체 손님 오면 한 줄씩 주고 이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추첨을 하는 거지. 누구는 뭐 10분짜리 주고 누구는 뭐 밑거려가지고 5분, 3분짜리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공평하게 해갖고 하도장 주워가지고 번호대로 들어가는 거지. 자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만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9월 달에는 최고 육지나 바다나 황금 어장이 안 될까 싶어요. 9월 달에 정말 좋은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월. 9월, 10월 동안 낚시 몇 분 왔다가 빼면 1년 농사 지었고 냉장 안에 칼 찢고 그냥 그만 1년 동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동령 신진호 옥선장. 동령 신진호 옥선장 일상 이야기입니다. 태풍 핑계대고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어제 이 번호는 옥선장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3872-1883. 얘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저 010-2058-2058에 1883은 저희 집사람 핸드폰 번호입니다. 여기는 이제 해양문의 하는 곳입니다. 동령신진호 옥선장 일상 여기서 마치고 태풍 가고 나면 28일부터 쭉쭉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옥선장 이야기가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비가 없거나 장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좋은 장비, 싼 장비, 무난한 장비 많습니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동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고기가 물든지 말든지 안 물든지 말든지 파도가 치든지 말든지 오후 1시 집합 오후 2시 출항 전후 3시간 전후 출항 목적지 도착 풍 내리고 낚시 해질 무렵 저녁밥 먹고 7시 6시 7시 전후로 저녁밥 먹고 7시부터 8시 낚시 쭉 낚시 9시 10시 해 갈치 해 한 접시 먹고 12시 오뎅탕 먹고 쭉 낚시 4시 5시 철수 집에 오면 7시 8시
옥선장 일상 하루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갈치 낚시, 여수, 통영, 남해 정말 재밌는 낚시죠. 대부분 갈치 낚시 하시면 연령이 많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 다 우리 아버지 같고 다 우리 내 형님들 다 잘합니다. 다 잘해, 정말 잘해. 장비도 좋고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밤새도록 낚시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동영 신진호 옥선장 일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내 이야기 말고 내 그림 그린 거 말고 다음에 프로타, 어탐기, ARS 그거를 딱 나눠놓고 정확히 내가 설명을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를 하시면 낚시꾼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때 좋다 안 좋다, 달이 있다 없다, 파도가 친다 안 친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나눠놓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주고 싶으면 물때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서쪽과 서쪽과 동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낚시를 합니다. 항저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항저기를. 배가 이 서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고기가 안 물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물다가 이리 씩 돌 때부터 고기가 싹 물기 시작하고 물이 동쪽으로 쫙 달릴 때 이 구간에 고기가 막 미친 듯이 뭅니다. 이 구간에 고기가 안 물면 배 빼갖고 이동해야 돼요. 이 구간에 고기가 안 물면 배 빼갖고 이동해가지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야 돼. 수심 깊은 데로 가든 얕은 데로 이동해야 돼. 근데 이 구간에 한 마리 두 마리 물고 있으면 딱 물 돌리면 딱 물이 돌려가지고 동쪽으로 딱 흘러가면 미친 듯이 뭅니다. 이 구간에. 이것이 물때고 이것이 낚시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물이 또 동쪽으로 씩 가는데 이때 고기가 안 문다. 그럼 배 빼갖고 또 아까 말처럼 이동해야 돼. 물이 바뀌어도 고기가 없는 동네라. 한 멀리 안 가도 돼. 우리가 말하는 1마일 한 3마일만 이동해도 물골이 틀린 것 같더라고. 수심도 틀린 것 같고. 3마일 이동하는 거 말로 하다 가면 거제시에서 놀다가 통영시로 가서 놀면은 또 되는 기라. 성능시 가서 안 놀면 또 뭐 진주시 가서 놀면 되는 기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동하는 건 힘들지 않고 하고 또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통영시에서 놀다가 뭐 대전시 가서 놀라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건 안 되고 그리 많이 이동 안 해도 돼. 최대한 그 근사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옆으로만 이동해도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래 이제 항저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물이 동쪽으로 갈 때는 안 물다가도 딱 물이 돌려가지고 서쪽으로 딱 가게 되면 이 구간에 잘 물어요. 이 시간 3시간만 딱 물어줘도 반콜라 한 콜라 찰 수 있어요.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무는 건 없어요. 덜 물 때 물면 날 물 때 안 물고 날 물 때 안 물면 덜 물 때 물고 이런 게 있어야 그걸 잘 아셔야 돼. 나도 그렇고 소님들도 그렇고 한 마리씩 물면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많이 잡고 더 조항이 좋아요. 또 그거는 분명히 되는 조항이고 한 마리씩 무는데 자리 이동을 해버렸다 그러면 물때를 놓쳐버리고 이 물만 바뀌면 됐긴데 이 배를 타고 이리 항적을 꺼보면 항적이 찌개찌개 안 갈 때가 있어요. 안 갈 때는 풍이 올라붙고 낚시도 안 되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둥줄이 이렇게 있는데 낚싯바늘이 이렇게 물이 안 가니까 낚싯바늘이 올라붙어 있어요. 기둥줄에 이 낚시 안 되는 게라 기둥줄이 딱 서가 있으면 낚싯바늘이 쫙쫙 뻗어지가 있으면 고기가 잘 물지. 이럴 때가 고기가 잘 물어. 그때가 물때 이거 가는 거하고 오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 그게 뭔가 하면 물때가 조금 무는데도 물이 잘 가는 것이 있고 사려 물 때도 물이 안 가는 것이 있고 그게 뭔가 바람하고 풍하고 배하고 이런 게 있냐 상당히 애롭더라고요. 배가 무조건 앞으로 갈 줄 알지 무조건 배가 뒤로 갈 줄 알지 아닙니다. 배가 이리도 가고 이래요. 낚시를 해보면 배가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또 낚시를 또 해보면 또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또 낚시를 해보면 배가 또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또 낚시를 또 해보면 또 배가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이거는 바람 따라서
조를 따라서 배가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될 때가 있고 이 사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이 이리 가면 물이 이리 간다 이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낚시가 잘 돼. 시월이 이리 뻗어져가 있기 때문에 낚시 잘 되고 이 사람들은 낚시 시월이 배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낚시가 잘 안 돼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리를 추첨을 했을 때 나가 1번 자리에 우측에서 넣냐 좌측에서 넣냐가 중요해요. 배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사람들 낚시가 잘 되고 이 사람들 낚시가 잘 안 돼요. 또 반대로 이렇게 흘러오면 이 사람들 낚시가 잘 되는데 이 사람들 낚시가 잘 안 돼. 왜 잘 안 되냐? 낚시 시월이 배 밑에 들어가거든. 또 반대로 또 전진해 가면 풍 쪽에서 이 배가 이렇게 가면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요. 왜 많이 잡는? 일본에서 고기를 다 해치버리거든. 10분 사람은 찌끄레기 주워 먹는 택이라. 하지만 그 양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고기를 다 잡을 수가 없어. 이게 다 흘러오게 돼서 1번, 2번, 3번, 4번, 10번까지 다 흘러오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되고 또 반대로 또 배가 또 뒤로 갈 때가 있어. 뒤로 배가 뒤에서 앞으로 갈 때가 있어. 그러면 또 10분 사람이 잘 될 수가 있어. 10분 사람 잘 되면 또 이 10분 사람이 다 잡을 수는 없어. 또 1번도 잡아먹을 수 있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자리 뒷자리가 좋다. 어떨 때는 뭐 중간자리가 좋다. 바람파도 되게 칠 때는 중간자리가 좋고 날씨가 반반하게 올 때는 전체적으로 다 좋고 이 낚시 이야기, 배 이야기, 풍 이야기, 바다 이야기, 낚시 이야기 하려고 하면 솔직히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와, 딱 쓸데없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네요. 많이 했는데 하나라도 그 전국 조사님들 다 우리 아버지 형님 같으신들 분들 하나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동영 신진호 옥선장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온 전국 뭐 코로나 뭐 이거 피해가 없으시면 좋겠고 8월 28일 금요일 출항하면서 동영상 촬영하면서 조항 보고 올려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사님들 지나가셨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간, 좋은 추억, 좋은 기억 한 마리를 잡든 10마리를 잡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